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은행이 최근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예대 금리 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통 분담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성과 보수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 바람 속에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광주은행. 서민들의 형편은 외면한 채 과도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컸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는 5.84%포인트로 1월보다 0.73%포인트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은행권이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 여론과 정부의 공적 역할 주문 속에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이 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예금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예대 금리 차를 축소한 것과 비교됩니다. 광주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 차는 같은 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 7.54%포인트에 이어 모든 은행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자 수익 증가로 인한 광주은행의 실적 상승은 임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종욱 전 은행장은 주식 보상을 빼고도 급여와 상여 등으로만 13억 원을 넘게 받았고 지난해 부행장이었던 고병일 현 행장은 6억여 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1인 평균 급여액도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TF를 꾸려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은행권의 경영 관행 개선에 나섰는데 현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절한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대부분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부분이 있다. 성과를 단순히 수익과 연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거에 대한 광주은행은 실적이 상승한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당기 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역 공헌과 사회 공헌 활동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문화, 예술, 스포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국 공공연구원 노조 광주전남연구원 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연구원 재분리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금도 연구 환경이 다른 시도 수준에 못 미치는데 연구원을 분리하면 2015년 재통합 이후 이뤄진 유무형의 투자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사회가 양시도 의견에 맞춰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오는 27일 연구원 분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 결과에 잇따라 오류가 드러나 물의를 빚자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굳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는 과제는 자체 조사로 해결하고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용역이 끝난 뒤에는 평가단을 구성해 결과물을 엄정히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될 현역 의원 감점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괄 감점했던 지난 총선과는 달리 감점에도 차이를 두겠다는 건데요. 호남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지역 정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민심은 현역 교체, 이른바 물갈이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현 국회의원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27.3%에 그치며 차가운 민심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현행 공천제도에서는 정치 신인이 현역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역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당원 50%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당원을 누가 더 모집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에 좌우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게 현역 의원을 평가해 감점을 주는 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감점을 차등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하위 20% 평가자에게 공천 배제나 다름없는 일괄 20% 감점을 적용했는데 이 감점 비율을 5에서 25%로 바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정리한 이 내용은 공천제도 TF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5개의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이계호 공천제도 TF 단장은 해당 안건이 넘어온 것은 맞다며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당내 계파 갈등 속에 현역과 정치 신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호남 지역구의 A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량화해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B 의원은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줄 세우기를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출마 예정자는 현역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라며 감점 하한선을 10%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제도 TF는 어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위 안건과 당내 의견 등을 검토해 가급적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공천 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2024 총선 광주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 선거제 논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우선시하고 있다며 사표를 막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비 총액 동결이나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전제로 의원 수를 늘려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제 논의 공론화 등 유권자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광주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데나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성현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거리마다 너무 많이 막 난립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도 안 좋고 현수막들이 폐기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환경 문제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이런 데 설치되어 있으면 그 보행자들 안 보여서 운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안전에서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말로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파릇한 새싹들이 봤을 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거리다 걸면 벌금 내고 조치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정 게시대만 이용하거든요. 동네에서 지정 게시대도 이제 저희가 뭐 달고 싶다 해서 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10개를 신청했는데 3개 걸린 날이 있고. 목포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시정 자료를 요청한 목포시 의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목포시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지난 20일 밤부터 새벽까지 시정 자료를 요구한 고경욱 시의원에게 폭언성 협박 문자 20여 건을 보냈다며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서면의 한 관광버스 업체에 차고지 건설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서면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월 순천시가 아파트 맞은편 2,300제곱미터에 관광버스 1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건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누락했고 통학 차량의 사고 위험도 크다면서 차고지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누락됐지만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차고지 건설 과정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륵공원 특례사업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륵 호반저지 쌍용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쌍용 아파트와 신축될 아파트의 거리가 40m에 불과하고 주 출입구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와 인접해 교통 문제도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파트 간 이격거리는 법정 기준이 따로 없고 주 출입구는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꼭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부권 또 중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지속했습니다. 대기질도 좋지 못한데 하늘 자체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까지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그밖에 전남과 광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8도 등으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보성 13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영암 15도, 해남 14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